아니 얘가 왜 중국인도 아닌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지. 잘난 중국 남자도 많은데 작고 못 사는 나라인 한국의 남자를 도대체 뭐가 좋다고 그러는 거야? 여동생이 한국인과의 결혼을 한다고 하자 극구 반대했던 언니가 결혼한 동생을 만나서 한국에 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중국인 언니는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항저우에 사는 양양이라고 해요. 항저우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로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항저우에 있는 서호라는 호수는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멋진 곳이랍니다. 저는 항저우와 중국이 너무 좋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서호로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호수에서 보는 일출과 일몰은 너무 아름다워 이곳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드는 곳이네요.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저뿐 아니라 저의 부모님,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중국이 최고라며 여기고 있어서 저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항저우에는 알리바바 그룹 본사가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세계적인 그룹도 항저우에 있어서 저는 베이징과 같이 중국의 수도나 상하이와 같은 무역도시보다 자연이 아름답고 세계적인 그룹이 있는 항저우가 너무 좋아요. 그만큼 제가 태어난 도시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제 여동생 양리는 저와는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이제는 다 큰 어른인데도 아직 제 눈에는 어리게 느껴지는 아이랍니다. 양리는 똑똑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저와는 다른 점이 꽤 많은데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는 양리를 자랑스러워하고 항상 대견한 마음이네요. 제 동생 양리는 항저우를 떠나 베이징에서 공부를 하느라 자주 못 보지만 저희 자매는 자주 전화 통화하고 연락하며 우애가 깊다고 할 수 있는 사이좋은 자매랍니다. 그런 양리가 갑자기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하더니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남자라고 해서 양리와 같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겠구나 하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머리 좋고 똑똑한 동생이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고서는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양리가 진심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00번 양보해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뭐 그래 남자가 똑똑하고 멋지다면 어쩔 수 없지 싶었는데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중국을 두고 땅덩어리 좁고 못 사는 나라인 한국에 왜 가서 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양리의 결혼과 한국으로의 출국을 뜯어 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저희 부모님도 양리의 뜻을 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말았어요. 동생의 결혼식장에서 동생의 행복을 빌며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똑똑하고 야무진 동생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다니 아쉬웠지만 제가 말린다고 들을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억누를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생의 결혼을 두고 볼 수밖에 없지만 강대국인 중국을 떠나 왜 한국과 같은 소국에 살려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생이 한국으로 떠나고 저는 동생과 연락이 뜸해졌어요. 결혼 반대 이후로 동생이 한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화해를 하긴 했지만 예전처럼 가깝고 둘도 없을 사이로 회복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동생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동생 양리가 임신을 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국으로 와주면 좋겠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동생이 안타깝고 걱정이 되어 가족들을 대표하여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한국으로 가기 전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너무도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후진국인 한국에는 환경이 비위생적일 수 있으니 각종 예방주사를 맞아 질병에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사용할 물품들도 꼼꼼히 준비를 했네요. 엄마가 물려주신 금팔찌도 저는
항상 팔에 하고 다녔는데 언제 도둑 맞을지 몰라서 집에 빼놓고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날 밤에는 심란하고 걱정이 되어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낀 한국의 첫인상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한국이 중국에 비해 못 살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한국의 공항이 그렇게 크고 깨끗할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뿐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만 그런가 싶은 생각을 하고 택시를 타고 동생 집이 있는 김포로 향했는데요. 인천대교라는 다리를 건너면서 한국이 이런 기술도 다 있구나 싶어서 속으로 엄청 놀랐어요. 동생이 산다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저는 아파트의 모습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답니다. 중국에도 아파트가 있긴 한데 보통은 한국의 아파트와는 다르게 생겼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중국에서는 갑부가 사는 럭셔리한 아파트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동생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다니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가 크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놀랐고 아이들 놀이터가 곳곳에 만들어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도 좋아 보였어요. 동생이 허름한 아파트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상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한국에 도착하고부터는 매시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동생 아파트 집안에 들어가 보고서는 저는 제가 본 것이 실제인지 눈을 비비고 다시 보고 또 보고 했답니다. 아파트 내부의 인테리어는 더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매끈매끈한 대리석 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신식 가전제품을 갖춰놓고 사는 동생은 제가 불쌍하게 생각한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국과 한국의 모습과 정확히 정반대의 모습이더라고요. 한국은 못 사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사는 모습을 보니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나라였는데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무시했다니 저의 무식함에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동생이 마련해 놓은 제 방에서 깨끗한 침대에 폭신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동생의 결혼을 반대한 것이 미안해지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동생의 산후조리를 최선을 다해 돕고 중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잠에 들었어요. 그 다음 날은 동생과 함께 외출을 했어요. 지하철을 함께 탔는데 핑크색 좌석이 비워져 있더라고요. 동생이 가서 자리에 앉으며 이 자리는 임신한 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하면서 뱃속에 아기가 있어 힘든 임산부를 배려해 만든 자리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임산부를 따로 배려하는 사회라니 놀랍기도 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이라면 새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질서 있게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임산부의 좌석을 비워두다니 이렇게 양심적인 곳도 있구나 싶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발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매너도 정말 깔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쇼핑을 하다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깨끗하고 깔끔한 화장실에 놀랐어요. 특히 화장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중국의 공중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는 곳이 많아서 볼일을 볼 때 옆칸이랑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지저분한 상태라 저는 밖에 나오면 아주 급하지 않는 한 화장실에 가지 않고 참는 편인데요. 한국 와서 쇼핑 도중 급해도 참으려고 하는데 동생이 화장실을 간다길래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가 화장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쇼핑몰에서도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사근사근한 말투가 정말 듣기 좋았어요.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로 손님들을 대하고 필요할 때 찾아와서 도와주고 가면서 배려를 해주었네요.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집 앞의 공원을 동생과 저는 천천히 걸으며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동생이 갑자기 진통을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중국말로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말도 통하지 않는 중국인을 누가 도와주겠냐는 걱정도 내심하고 있었는데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은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확인하더라고요. 임산부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구급차를 불러준 사람도 있었고 한 아주머니는
동생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심호흡을 하라고 같이 심호흡을 하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같이 구급차를 기다려주며 저희에게 도움을 주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와 동생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바로 의료진들이 달려나와 동생을 병원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신속한 대처가 너무나도 저를 안심시켰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제 동생은 예쁜 딸을 순산하였고 저는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제가 본 영상이나 소문들은 한국이 엄청 가난하고 더러운 못 사는 나라인 것으로 보여졌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으로 시집간 동생이 너무도 불쌍했었는데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만하게 한국을 무시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네요. 중국 정부에 통제된 정보로 인해 실체를 모르고 중국만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생각하는 중화 사상에 빠져 있었고 한국은 가난하고 못 사는 후진국으로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동생의 결혼을 뜯어 말린 데다가 동생이 한국에 간다니 슬퍼서 펑펑 울었던 일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지네요. 이제 동생이 예쁜 아가를 무사히 출산하였고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깨닫고 나니 2주 동안의 한국 생활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한국이 다시 또 오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또 가는 날을 위해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번에 받은 여러 가지 배려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대하고 싶어요. 한국에 방문했다가 다시 중국에 도착하니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네요. 그동안은 전혀 거슬리지 않았던 중국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투도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예의 없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람 많은 지하철을 타고 나니 쿰쿰한 냄새가 한국과 더 비교를 하게 되었어요. 중국에만 있을 때는 인터넷이 느리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국에 있다가 오니 정말 차이가 느껴져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답답해지는 것도 문제네요.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에게 동생의 이야기와 한국에서 지낸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다 깜짝 놀랐고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다음 방문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 갈 계획이에요. 동생이 아기를 출산하던 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이 이제야 생각이 나서 늦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중국에서 한국에 방문했던 양양 씨의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에 살던 양양 씨는 동생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에 와서 살게 되자 한국이 후진국이라 생각해 섭섭하고 안타까워 동생의 결혼을 말렸었는데요. 동생의 출산을 앞두고 한국에 방문하자 생각과 다른 한국의 모습에 놀랐고 한국의 감동을 받으며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중국 정부의 통제로 인해 일반 중국인들이 한국의 실상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양양 씨는 한국의 본 모습을 알고 가족들에게까지 전달해 주어서 다행이네요. 양양 씨 원하시던 한국 방문 다시 오시면 좋겠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